어떤 사람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식습관이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급하게 후루룩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 식습관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이제 배가 너무 많이 고프고 공복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음 식사, 점심 식사에서 갑자기 과식을 하면서 혈당이 많이 확 올라갔다가 그렇겠네요. 또 이어서 바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피로감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침 식사는 꼭 드셔서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음식을 드시는 속도도 식후 혈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냐면은 딱딱하면서 섬유질이 많고 점도가 높은 고형 물질의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었을 때 식후에 혈당이 적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도요. 새로 들어온 포도당을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좀 안 좋은 습관 가지시는 분들이 이 밥을 국에다 말아가지고 말아 후루룩 먹는 거. 이렇게 마시듯이 맞아요.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험하고요. 또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좋지 않고 위험합니다. 섭취할 때 무조건 천천히 하는 습관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볼게요. 일단 몸매가 마르고 배만 볼록?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대요. 윤 거미 교수님. 형체요. 예. 이 가려야 되네. 아니, 교수님은 아니죠. 예. 좋으신데요. 네. 사실은 이제 마르고 배가 나왔다. 저거는 이제 아시아 당뇨병 환자들의 특성입니다. 아시아니. 서양 사람들은 막 이만하죠. 그쵸. 그리고 굉장히 몸이 크고 그러면서 비만해서 그것이 오는데 그것에 반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은데 예. 배만 이렇게 나와 있다. 맞아요. 예, 종종 그러면서 보여요. 이제 당뇨병이 왜 이렇게 많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왜 배가 나오나 이걸 보면은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방이 축적됐으니까 뭐 고기를 많이 먹나 봐, 기름진 걸 많이 먹나 봐.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쭉 조사를 해보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먹었는데 8개만 쓰면 2개가 남는데 남죠. 남는 에너지는 전부 다 지방질로 저장이 진짜. 돼요. 근데 바꿔가지고. 그 지방질로 저장이 되는 게 피하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내장에. 예, 그러니까 내장 지방만 많이 나오게 되고 근육은 적죠. 왜? 소모량이 적으니까. 그쵸. 그래서 근육은 작고 배가 나온 사람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배가 나오고 근육량이 적을 때 공복 혈당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배에 있는 기름이 간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게 포도당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굶고 자는데도 아침에 혈당이 올라가는 희한하더라고요. 현상도 보여요. 그렇지만 저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식사 습관이 뭐냐면 밥만 조금 먹고 아우 나는 고기는 소화하는데 생선은 비린내 나서 못 먹어. 야 계란을 뭐 하나 먹으면 됐지 뭘 더 먹냐.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해서 못 먹어. 그럼 뭐 드세요? 그럼 막 밥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고구마 먹고 그 가래떡 다 먹고. 탄수화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돼서 네. 과다한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혈당 피크가 생기게 되고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그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드실수록 이가 뭐 좀 어떻더라도 우리가 골고루 특히 어육육은 섭취를 절대 줄이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혈당의 변동폭 일단은 잘 살펴야겠고 이미 이제 당뇨이신 분들은 저혈당을 조심해야 된다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저혈당 무서운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혈당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당뇨병 환자보다 무려 2.5배 증가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거. 예, 윤 교수님. 예, 이제 저혈당이 그냥 단순히 혈당이 잠깐 떨어졌잖아. 네. 그리고 저혈당이 왔을 때 빨리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게 뭐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혈당이 저렇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혈당이 계속 왔다 갔다. 요동을 굉장히, 친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학회 치료 공부안을 봐도 저혈당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혈당 조절을 좀 약하게 해라. 너무 철저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다가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 더 나쁘다. 스파이크나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고 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저혈당이 오게 되면 뇌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기능 같은 것이 떨어져서 치매 같은 것에 발병도 빨라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인슐린을 막 치료하다 보면 심한 저혈당을 유발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혈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러네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저혈당이었는데 길가를 가다가 그냥 쓰러지셨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어머나, 분들 계세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훅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등산하다가 선생님? 쓰러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저혈당 증상을 나타내는 혈당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0에서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저혈당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또 식은땀이 나면서 기운이 없고 또 어지럽고요. 그리고 또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또 심한 배고픈 공복감을 느끼고요. 심하면 손발이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저혈당이 있더라도 이런 증상이 없어도 저혈당이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저혈당이 이렇게 또 지속되다 보면은 쓰러지실 수도 있고요. 경련이 네.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가지신 분들이 좀 식은땀 나면서 기운도 없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바로 혈당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혈당이 있다면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이나 주스 같은 음식을 바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네. 갑자기 쓰러진다고 하니까 아찔한데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무서운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인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자주 오면 치매 위험이 3배 증가한다. 아까 윤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뇌가 쓰는 연료가 혈당이기도 하고요. 당 성분이기도 하고 그 당이 떨어지면 몸이 교감신경계가 발동을 해서 당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조이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혈당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몸이 기진맥진해서 심장이 뇌로 뭐를 올려주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혈당이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얄밉게도 안 잡히는 게 또 혈당인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그 비법을 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정시에 식사를 해야 되고 아침은 그 중에서도 꼭 먹어야 된다. 김민정 교수님. 네. 네,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요, 약물 복용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몸이 혈당의 변화에 둔감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앞서 혈당 스파이크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공복 상태가 있다가 이때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음식을 갑자기 먹게 되면은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잘 굶고 자주 굶다 보면은 다음 식사에서 과식해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그렇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잘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이런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요. 식사를 시간을 잘 지키시고요. 또 처방받은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혈당 관리 방법도 보겠습니다. 식곤증이 심하다면 혈당을 체크하라. 이거 김승희 아나운서 진짜 잘하고 있네요. 다 왜 지키고 또- 있어요. 아니, 무슨 나는 잘하고 있지. 근데 전 식곤증이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교수님. 네. 이게 식곤증이 온다 하면 이제 머리 쪽에 피가 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밥 먹으면 졸린 건 당연한 거 식사를 아니에요? 많이 먹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제 피가 몰려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피가 이제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 쪽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식곤증이 쉽게 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무 많이 먹었네 이 얘기예요. 과식했다고. 과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과식하게 되나 우리가 좀 그걸 얘기 드리면 자, 우리가 그만 먹어야지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가 늘어나면 배 두들기고 됐다. 그죠? 이렇게 되죠. 아, 기분 좋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먹은 음식물이 흡수돼서 뇌로 가서 야, 나 음식물 영양분이 들어왔어.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놓게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빨리 먹게 되면 음식물이 흡수돼서 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위가 늘어나야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돼서 위가 늘어나면 피가 위로 많이 가면서 더 졸려. 이제 문제가 졸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일단 좀 양 조절부터 해야겠고 또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비법 볼게요. 세 번째는 식후에 단 10분이라도 걸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네. 혹시 식사하신 다음에 네. 바로 소파에 앉거나 심하면 드러눕지 않으시나요? 제 얘기, 제 얘기. 네,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근데 사실 그런 습관은요, 혈당이 높으신 분이 절대 하지 않아야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아. 식사하신 다음에는 단 10분이라도 움직이시고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팔다리를 쓰고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 안에서 글루코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걸 또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신 다음에는 바로 눕거나 쉬지 마시고요. 가볍게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게 안 되신다면은 제자리 운동 하시는 것도 좋고 맨손 체조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